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을 냈는데요. 기각이 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복 기소에 대해서 죄는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다른 검사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따박 죄를 짓고 범죄를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국무위원도 탄핵을 했죠. 그리고 2024년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들어가서요. 우리가 3특검을 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맹렬하게 국민과 함께 그 부분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그랬죠? 최혜병. 결국 10월 30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제가 직접 명태균과 윤석열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육성이 녹취되어 있는 녹취록을 깐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고 11월 말에는 검찰 특활비, 특경비, 그리고 내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잔뜩 올려놨던 예비비 2조 4천억을 깎았고요. 대통령실을 특활비로 저는 그들에게 협치의 이름으로 타협하거나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협치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렇지만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에 원구성을 할 때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는 그쪽도 양보하지 않았고 우리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것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결국은 거래하지 않고 다 저희가 완수하고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 정청래 의원을 세웠습니다. 과방위에 최민희 의원을 세웠습니다. 예결위에 박정우 의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 끝에 세웠거든요. 정청래가 잘할까? 과방위원장 1년하고 행안위원장 1년을 더 하려고 했는데 의총에서 부결됐었어요. 그런데 더 센 법사위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할까? 의원들이 저의 결정을 따라주셨습니다.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약이 아니라 보약이 될 정도로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가 재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평가는 받기 어려웠겠죠. 그게 저한테 어떻겠습니까? 저한테는 자랑이 됐습니다. 왜? 저의 성과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방위원장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싸움 진짜 잘하는 누나입니다. 너무나 잘 싸워서 과학은 어떡하지? 예. 그리고 김현을 간사로 세웠습니다. 진짜 잘 싸우는 친구예요. 근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둘이 싸우면 어떡할까?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영남과 호남도 힘을 합쳐서 싸우지 않습니까? 빵님 소리 상태로 둘이 똘똘 뭉쳐서 과방이 매일 야근하고 밤샘하고 인사청문회 3일씩 하고 정말 끈기길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전이 박정우 의원 되게 유순한 사람입니다. 중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도한 검찰 독재공화국의 그 독재를 담당하고 있던 이 무소불위의 검사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아무런 증빙도 설명도 없이 특활비를 무조건 들이미는 그들을 봐줄 수가 없었죠. 검찰 특활비 82억 깎았고요. 특정 업무 경비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하라라고 하는 지력 보셨죠? 네. 보통 결산하면 예비비가 1조를 안 넘는데 이 정부는 그냥 4조 8천억 원의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란에 대비했던 예비비였죠. 가차없이 2조 4천억을 깎았습니다. 우리는 깎을 수는 있는데 증액을 못해요. 근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그들이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너무나 빈약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바로 예산 심사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증액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뭐가 올라가냐면 지역구 민원 예산, 쪽지 예산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예산과 돈을 흔들어대면서 국회의원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특할비, 예비비 등을 다 깎아놨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지역화폐라든가 고교무상교육이라든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이라든가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들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 쪽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걱정이 되셨나봐요. 170명의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단 1원도 쪽지 예산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박찬대가 탄핵될지 모른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늘 마지막에는 협상하고 거래해가지고 예산을 마감을 했는데 과연 2024년도에 25년도 예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거 총대 내가 맬까? 내가 얘기하면 좀 봐주지 않을까? 네가 얘기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기적같이 단 한 분의 국회의원들도 쪽지 예산을 넣어달라고 압력을 넣으신 분이 없었고 우리 원내의 결정, 저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최초로 입법부가 예산을 심사해서 자스트 감액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12월 4일 날 김건희의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던 그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번번이 검사 탄핵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탄핵을 해야겠다. 오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검사 3명 그리고 무분별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 정부를 핍박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해서 4명을 12월 4일 날 탄핵안을 2시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11월 29일 그쵸? 그 다음에 10월 아까 31일에 명태균 노치호 그 다음에 11월 달에 예산 삭감에 의한 우리 민주당 단독 통과 그리고 12월 4일 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안 요 날짜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계엄이 있었죠.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래전부터 내란을 준비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198표까지 나오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들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엄을 실행에 옮겼는데 엄청 당황한 것 같습니다. 뭐 무속인이 뽑아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10월 3일 10시 반에 계엄령을 터뜨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2시간 만에 야당만 152명이 국회로 와서 담을 넣어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2시간 반 만에 해제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가 하나는 뭐였냐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냈던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체구에 여성이 총칼 앞에 몸을 던져서 총칼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계엄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월동 준비 전혀 하지 않고 신문지 조각 조금 라면 박스 조금 뜯어서 차가운 아스팔트에다가 놓고 거기서 기말고사 공부까지 했던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막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12월 4일 날 4명의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집에 가지 않고 국회 주변에 대기했던 것 때문입니다. 저는 12월 3일날 내란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얘네들이 무모한 짓을 벌일 거라는 것은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따박 하면서 탄핵안도 올리고 개혁법안도 올리고 특검법안도 올리고 민생법안도 올리면서 예산도 처리하고 녹취록도 까고 압박하는 이 7개월 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준비되니까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1시 1분에 개혁을 방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12월 10일에 저와 함께 모든 시민과 함께 국회의원과 함께 108명의 우리 국힘당 의원들 돌아오시라고 함께 절박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김상욱 의원님과 세 사람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고 결국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여러분 12월 7일날 투표가 불성립됐어요. 12월 14일날 다시 탄핵안을 올리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최소한 20명 이상 확보했냐? 국힘당 의원들이 찬성해 줄 사람들을 확보했느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만 믿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양심만 믿었고 12월 14일날 다시 탄핵안을 강력하게 올렸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08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를 때 통하지 않았던 그 목소리에 국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힘당 의원은 지나쳤지만 우리 국민들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여의도로 진입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를 포위하고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 국힘당 의원들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투표에 들어왔고 할 수 없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부결을 기대했겠죠. 12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가결표에 가산을 해줘서 204표로 기적같이 탄핵이